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했어요. 잠깐만 리뷰해 볼게요. 자, 이제 원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에 놓여 있는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위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 접선을 구하라고 자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들이 접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은 셋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했고, 당연히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풀 줄 알면 다 풀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증명해드렸고, 외우기 엄청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펼치면 증명된다고 펼치면 외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식의 한계는 뭐였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공식의 모양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원 위의 점이 제시되었을 때 접선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m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제가 방법을 두 개를 보여주긴 할 텐데 두 번째 방법 위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1번 방법을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이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기울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수적 해법이에요. 대수적 해법은 이걸 순수하게 식으로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과 y는 mx 플러스 n을 연립해야 돼요. 이걸 연립을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거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보시면 m제곱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m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습니다. 선생님 2차 방정식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계수가 m제곱 더하기 1이어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반드시 2차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의 실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의 x 좌표인 겁니다.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중복돼야 되죠. 소위 말하는 중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할게요.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mn 전체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될 거고 이게 0이어야죠. 정리해보시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은 0이다. 졸라 복잡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보세요. m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m은 어차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n이 궁금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n제곱이 뭐 나와요? m제곱 r제곱 더하기 r제곱이니까 m제곱 더하기 1 곱하기 r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뭐가 되냐? r은 어차피 양수니까 앞으로 빼버리고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잘 안 쓰고 1 플러스 m제곱이라고 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하에서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접선의 공식들 모으거든요? 그러면 그 꼴이 비슷해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맞춰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매끄럽게 그 다음 게 이어질 거예요. 알았죠? 이 말은 접선이 뭐란 얘기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만약에 우리에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걸 외워야겠지. 왜냐면 이걸 안 외우면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되니까. 물론 숫자로 하니까 이거보단 좀 덜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들으시면 안 외워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기하학적 해법인데 이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접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에서 직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을 다음과 쓸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저 위에처럼 저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지. 왜냐면 우리는 거리를 재려고 하니까. 맞아요? 이놈과 0,0 사이에 거리가 얼마이면 돼요? R이면 됩니다. 알아보시겠죠? 거리 재볼까요? 거리 어떻게 된다고 했지? 분모에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자, 잘 봐. 그거를 공식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외웠으면 a 찾고 있겠잖아요. 여기서 뭔 짓거리야 그게. 알겠지?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조건이 분모입니다. 분자는 0,0을 대입한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뭐예요? 절대값 n이죠. 이게 r입니다. 그럼 n이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위하고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걸 보니까 안 외워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만 하면 되거든. 숫자로 하면 훨씬 할만할 것 같죠. 선생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궁금합니까? 선생님 외웠어요. 이것도 하기 싫어서. 외우면 좋아요. 외워서 나쁠 건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거 외우는 걸 좀 싫어하시니까 꼭 반드시 외워야 한다,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 말 잘 귀담아 들어. 저 진짜 중요한 것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는 거 구라로 막 공부시키려고 막 중요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알겠죠? 안 중요해. 이거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조금 더 편하긴 할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요거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 존나 기억이 안 날 모양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적극 권장하진 않는데 참고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저는 외워야 돼요.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도 외우셔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외우면 조금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예제는 방금 구한 걸 사용하는 예제가 아닙니다. 해석하게도. 왜냐면 방금 구한 예제는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바로 풀게 됩니다. 그냥 이 방법을 쓰시면 무조건 풀려요. 공식 안 외워도. 어차피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구나. 그럼 바로 풀리거든요. 예제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잘 봐요. 점 0,2라고 돼 있죠. 그지? 얘는 중심이 0,0이니까 이 원 안에서 이 원을 이제 거리, 이 안에 있는 거리를 재보면 전부 다 1보다는 어쩌겠어요? 작거나 같겠지. 근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보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의 어디에 있다?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원의 어디에 있다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외부에 점이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접점을 잡는 게 원래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접점을 할 때 구하는 거 배웠죠. 두 번째로 기울기를 할 때 구하는 거 배웠죠. 왜 접점이 좀 더 낫냐? 왜 접점이 좀 더 낫냐? 왜 나은 것 같아, 종류들이? 왜 접점이 좀 더 낫냐면 접점을 잡는 기법은 접선을 빠뜨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울기를 잡는 방법은 접선을 빠뜨릴 가능성이 있지. 왜냐면 접선 중에는 누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으니까. 걔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접점 잡아서 하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접점 잡으면 존나 복잡해. 알겠어요? 접점 잡아서 푸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주긴 할 텐데 여기선 기울기를 할게요. 기울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원 밖에서 원에 그으면 반드시 접선 몇 개 나온다?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그으면 반드시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거만 안 잊으면 돼. 딱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딱 풀었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하나가 뭐인 거야? X축의 수직이라서 안 나오는 거야. 이 식이 감당할 수 없는 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치를 생각해보면 X축의 수직이 있으니까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잡았을 때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요. 접선을 y는 m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접선이 있으면 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이 두 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시작하면 돼요. 이것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점점 보여주는 이유는 존나 불편하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그게 뭐가 나와야 돼요? 반지름이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거리 잽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하면 2겠죠? 이게 1 나와야 돼. 그럼 m은 얼마겠니? 뿔마 루트 3이겠지. 따라서 답은 뿔마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두 개가 나오지 않는 경우 누가 짐 싸냐?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존재한다고? X축에 수직인 접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접점 잡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접점 잡는 거는 항상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X의 수직인 것도 무조건 나올 거거든. 기울기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봐봐요.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원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1이 되겠죠. 근데 접선이 뭘 지난다고 했어요? 0,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0,1을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0,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닫냐면 y1이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죠? 이걸 여기에다 대입하면 y1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x1이 뭐라는 걸 깨달아요? 뿔마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방금 얘기한 접선에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x 뿔마라고 할게요. 더하기 2분의 1 y는 1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뿔마 2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되겠죠. 아니 선생님 접점 잡아서 별로 안 복잡한데요? 별로 안 복잡한 이유는 외부의 점이 0,2라서 그래. 만약 0,2가 아니고 3,2였다고 해봐. 그러면 3x1 더하기 2y1은 1이니까 그걸 대입해가지고 다시 연방 풀어가지고 순서상 찾은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바보, 이렇게 풀어도 바보예요.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항상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 머릿속으로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잘 봐요. 이게 좀 단순하니까 원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0,2가 이쪽이 아닌데 외부의 점이니까 이거 좀 늘릴게요. 네.
빨리 보내야 되는데. 0,2는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친구들? 빨리 끝내라고 난리네. 아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우 시끄러라. 혹은 이렇게 그을 거 아니냐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왠지 여기다가 이렇게 접점 한번 이어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어보고 싶지 않아요? 안 이어보고 싶어요? 자 이어보면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길이 1이죠. 여기 길이 2죠. 오 놀랍다. 여기 몇 도? 30도. 그럼 여기 몇 도? 60도.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60도. 기울기 얼마예요? 루트 3이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y는 뿔마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에서. 물론 특수각이 아니면 이런 문제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만 먹히는 풀이긴 한데 이게 안 먹히면 이걸 쓰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대신에 접선이 두 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